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수원대학교의 정덕진 교수입니다.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저기 경기 중기청에서 이제 주관해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테크 PR 관련해서 기술 전문가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제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좀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에 설명드리기 위해서 만든 자료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좀 사례를 좀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자동차, 이제 티타늄을, 휠을 이제 그 3D 프린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현재 그 생산한, 그러니까 개발한 것이 현재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보통 그 그 휠이라고 하면 거의도 경량으로 해갖고 알루미늄이라고 많이들 사용을 하는데, 알루미늄 휠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알루미늄 자체가 철이라든지 이런 대비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강도 자체가 많이 낮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두께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현재 개선을 하기 위해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대로 티타늄 자체가 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아주 중량이 가볍게 걸로 현재 그 휠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형상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현재 좀 살펴보게 되면은 자동차 휠 전문 업체인 HRE라고 하는 업체에서 GE와 합작을 해가지고 3D 프린터로 세계에서 첫 번째로 티타늄 휠을 현재 제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휠은 프로토타입으로 해가지고 미래 기술과 티타늄이 이제 만나서 앞으로 자동차 휠 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티타늄 자체가 실질로 해가지고 3D 프린트를 이용을 해서 만약에 휠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그러면은 중량 자체를 이제 많이 현재 절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만약에 요즘 많이 나오는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도 주행거리가 많이 길어지겠죠. 그런데 많이 활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사용된 3D 프린트 기술은 뭐냐면 금속 가루를 강력한 전자빔을 이용을 하고 녹이는 이제 적층 기술인 EBM을 현재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휠의 이제 특징을 살펴보기 때문에 보면은 3D 프린터로 제조를 했기 때문에 돌출부, 공구 깊이, 구멍 등의 디자인을 제약하는 요소를 완전히 배제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내가 원하는 형상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좀 특징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크랩 자체가 단 5%만이 현재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알루미늄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단조 휠을 만든다고 그러면 보통 스크랩률이 한 20에서 한 30% 이상 이렇게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물론 뭐 알루미늄 다시 또 해서 리사이클링 해서 사용을 하기는 하고 있지만은 이와 같은 것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조 후에 남은 이제 금속 가루들을 왜 그러냐면 이제 금속 가루를 이용을 해갖고 이제 이것을 만드는 건데요. 재사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전통적인 일단 그 단조공법 대비하면 80% 스크랩이 발생과는 좀 대조적이다. 이런 것이 좀 특징이 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티타늄 이제 자동차 브레이크 이제 캘리퍼를 이제 3D 프린팅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 제조업의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부가티가 400km 시속 400km에 되는 그 속도에 이제 쉽게 도달할 수가 있는데 이때 이제 제동을 시키기 위해서는 한 10초 만에 이제 제동을 시켜야 됩니다. 이때 이제 제동을 시키기 위해서 보면은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게 디스크와 그 다음에 캘리퍼 이 부분에 많은 열이 이제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열이 발생하는 것을 어떻게 이제 방출할 것인가를 이제 부가티에 상당히 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와중에 이제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티타늄으로 이와 같이 이제 아주 가벼운 그러니까 무게가 2.9kg 정도 되면 이제 알루미늄보다 한 40% 정도 가볍고 강도가 뛰어난 이런 것들을 현재 한 45시간에 걸쳐 가지고 대형 3D 프린터로 현재 제조한 그런 현재 또 현재 있습니다. 그다음에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는 우주 항공 부품 같은 경우를 현재 3D 프린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현재 제작을 했는데요. 이제 연료 탱크를 담는 돔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돔의 크기가 보시면 이제 1.2m에 두께가 10cm 정도, 100mm 정도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이제 되다 보면은 이제 재료 소비가 약 한 스크랩이 한 80% 정도가 발생을 하는데 이것을 완전히 재료 낭비를 완전히 쉽게 여금 막은 이런 그런 기술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티타늄 관련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대로 이제까지 했던 그런 전통적인 그런 방법만 고집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 3D 프린팅을 이용을 해가지고도 쉽게 원하는 제품을
이제 그 구조적인 강도가 그대로 나올 수 있는 이런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G가 이제 여기에 이제 티타 3D 프린팅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그 티타늄으로 가지고 미라든지 아니면 스테인레스라든지 이걸 가지고 현재 그 최신 기술을 현재 그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이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뒤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메탈 3D 프린팅 이제 가공의 장점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부품 생산 및 테스트 프로세스를 그냥 가속화해서 전반적인 시장 출시 속도가 이제 향상이 되고 여러 제품 버전을 동시에 이제 디자인 및 제작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리드 타임이 길 수 있는 고가의 툴링 및 금형이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죠. 보통 이거 이제 금형비 보통 만들려고 그러면은 핫다이 포징이라든지 아이소서멀 포징 만들려고 그러면은 물론 이제 제품의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억 단위가 넘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뭐 투자는 뭐냐면 3D 프린터 한 대만 그냥 투자하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밀링 및 가공과 관련된 낭비를 이제 최소화시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사이클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반복 부품 개발이 이제 가능하고, 그 다음에 자본 투자를 하기 전에 구축 시간과 비용을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전문가와 협력을 통해서 위험 및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이러한 같은 장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위에서 어떠한 이제 메탈 3D 프린팅 것을 이제 기술을 활용을 해서 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GE에서 이제 보유하고 있는 기술은 뭐냐면 다이렉트 메탈 레이저 신터링이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DMLS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신터링이라는 것을 소결이죠. 소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뭐냐면은 직접적으로 금속을 레이저를 쏴가지고 소결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게 어떤 기술이냐면은 분말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와 같은 여러 가지 분말들을 쉽게 맨 처음에 여기서 딱 이렇게 해서 적청을 시켜가지고 레이저를 쏴가지고 분말을 여기에 그 녹입니다. 이게 녹이고 그 다음에 또 이쪽에서 다시 분말을 또 적층시키고 또 원하는 형상을 또 만들기 위해서 레이저로도 녹이고 그 다음에 또 적층을 하고 그럼 또 원하는 형상 또 레이저를 만들어서 녹이고 이렇게 적층 방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와 같이 쭉 해갖고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뭐냐면은 여기 있는 이런 분말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분말을 녹여가지고 원하는 형상을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대로 이 분말을 또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이 이제 조립되어 있는 이런 부품들이 일괄적으로 한 번만에 DMLS라고 하는 이런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러한 장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사용이 이제 가능한 이제 그 메탈 파우더들 쭉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스테인레스 17사 쪽에 그다음에 316이라고 레일 합금이고 알루미늄도 현재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니켈 알로이 625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타이타늄, 코발트 크롬, 몰리브덴이라든지 그다음에 카파 이와 같은 모든 현재 분말로 현재 제조가 가능한 그 재료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물 부품과 동등한 기계적 특성을 현재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주물과 동등한 기계적 특성을 확보할 수가 있고, 이제 주물 같은 경우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지만은 보통 그 밀도가 한 99.1%에서부터 2% 정도가 되는 거죠. 어떤 경우 같은 경우 91%, 2%도 정도 되는 것이고요. 91%에서부터 어떤 공법은 93%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공법을 이용하게 되면 밀도가 99.5% 정도 됩니다. 상당히 좀 양호한 그런 제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해상도라고 이렇게 하는데 해상도는 이제 두께가 최소 두께 0.02mm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0.038mm까지도 현재 가능하고 그 다음에 XY 해상도라고 그래서 이것은 0.3mm에서부터 0.4mm까지 이제 최소로 현재 가능합니다. 최소 구멍 직경은 0.8에서부터 0.045인치죠. 그러니까 1.14mm까지도 현재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장비의 이제 대당 가격이 약 한 30만 불에서 한 120만 불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약 한 12억 정도, 우리가 한 15억 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기 투자가만 된다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그 앞에서 가지고 있는 이러한 그 주측에 이런 주조 공정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쉽게 말하면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드론 쪽 관련해 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공학대학원에 이제 드론산업공학과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2학년, 지금 이제, 죄송합니다. 1회 졸업생과 2회 졸업생이 이제 나갔어요. 1회는 현재 그 총 9명 중에, 지금 6명이 현재 그 석사를 받았고, 2회는 9명 중에 이제 4명이 현재 석사학위를 받았고, 지금 현재 2학년들이 현재 11명이 있고, 1학년들이 현재 5명이 현재 있습니다. 전부 다들 드론 산업에 현재 종사하고 있는 군인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드론 교육원의 원장들, 드론과 관련된 그런 사업을 하고 계시는 이런 분들이 현재 저희들 대학원생으로 현재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인원들과 함께 쉽게 하면 여러 가지 드론과 관련한 사업이라든지 기술들을 현재 공유를 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드론 쪽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시는 거기 때문에 그냥 뭐 개략적으로 현재 현황만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가능한 이런 기술들은 뭐냐면 촬영 기술할지 드론 스포츠, FPV라고 하는 이제 기술들, 드론 레이싱, 그다음 드론을 활용을 하고 건축물할지 시설 다리, 교량, 안전진단 현재 가능합니다. 드론 이용을 해서. 왜 그러냐면 드론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와 같은 카메라를 이용을 해가지고 현재 그 사진을 촬영하는 건데, 촬영한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이것을 3D 모델링화 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와 같이 3D 모델링화 시켜가지고 구조물의 안전 진단을 현재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 기술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이제 드론을 이용을 해가지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이제 열화상 카메라를 같이 이제 집어넣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촬영한 것을 분석을 하게 되면은 NDVI라고 해갖고 그 생물에 대한 생육 상태를 분석할 수 있는 이런 기술, 그것을 생육 상태를 현재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작물 생육 상태 이제 분석들, 이런 시험 평가 및 설계 기술, 사업화 기술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와 같은, 요즘 제가 볼 때는 일본 같은 경우는 드론 그 라이싱이라고 하는 이런 그 제품도 현재 그 라이싱 이라고 하는 것을 현재 그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현재 그 농작물 생육 상태를 드론을 이용을 해가지고 많이 분석하게 되면은 상당히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기술들을 좀 여러분들이 많이들 활용을 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드론 산업은 이제 첨단 기술이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융합이 돼서 4차 산업이 이제 핵심으로 이제 부산 현재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글로벌 드론 시장 같은 경우는 10년 내에 12배 이상 급격한 성장이 좀 예상이 된다. 이렇게 예상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7조였던 것이 2026년도 정도 가게 되면 90조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중소랄지 중소기업 중심의 미래형 일자리 확대가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대기업들이 많이들 현재 안 합니다. 이게 드론과 관련한 그 것들을. 그래서 중소기업 중심의 이제 기술이 아니겠느냐 하는 좀 생각이 좀 저의 자신도 많이 이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이제 그냥 드론은 쉽게 얘기하면 이제 군수 유지에서 그러니까 군사용 유지에서 이게 이제 점점 민간용 쪽으로 현재 많이 이제 그 변화가 현재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한 이제 현재는 물론 그 촬영이랄지 취미용으로 이제 하고 있지만은 앞으로는 드론을 이용을 해가지고 앞에서 설명드렸던 대로 건설 분야랄지 시설물 점검, 농업, 통신, 영상, 재난 등 이런 쪽에 많이들 이제 활용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까지 이제 드론과 관련해서 이제 국내에는 패스 팔로우라고 외국의 중국이랄지 미국 쪽이랄지 뭐 이스라엘 이런 쪽에 이제 기술들을 쭉 막 따라오는 그런 거였었는데 앞으로 이제 퍼스트 무브로 이제 전환될 수 있는 이런 그 시점이 온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의 이제 드론 산업의 이제 현황을 쭉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제조학 업체는 현재 약 2019
2019년도 1월 달에 현재 조사를 한 바로 한 260개소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이 중에서 이제 대기업은 약 한 4%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나머지는 전부 다 한 96% 정도가 중소기업으로 현재 되어 있고요. 이제 총 고용 인원은 한 1,600명 정도, 매출업 한 1,200억 정도, 260개 업체에서 1,200억이니까 업체당 한 5억 정도, 평균 한 5억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좀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활용업체 쪽 보게 되면은 활용 범위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제조보다도 활용 쪽 범위가 더 넓기 때문에 활용 범위가 약 한 3,300여 개, 한 3,500여 개 정도로 될 걸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고용 인원은 현재 그 제작업체보다 더 많죠. 한 12,000여 명 정도. 매출액도 막 한 3천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이제 너무 그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 다음에 업체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업체당 평균 한 1억 정도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작 쪽 이런 쪽보다도 활용 쪽에 이런 쪽으로 많이 시장이 급격하게 변화가 되지 않겠느냐는 좀 조심스럽게 좀 저도 전망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이제 기술 수준은 현재 이제 앞에 이야기했던 대로 군사용 쪽 같은 게 최고 대비해서 한 5년 내에 한 85% 정도 수준으로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 민수용 같은 경우는 워낙 저희들이 좀 늦게 출발을 했고, 그 다음에 중국이랄지 미국들이 워낙 지금 강하게 현재 드라이브를 현재 걸고 있기 때문에 65% 정도의 세계 수준 대비해서 한 65% 정도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고, 시장 점유율이 높은 이제 중국 제품과 이제 비교를 했을 때 기술과 성능은 좀 유사하지만은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은 가격 경쟁력은 비교 여류에 이제 있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진국 위에 있다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판단하고 있는 것이 고버가 같은 항법이랄지 제어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중국이 이제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이 소형 모터랄지 프로펠러들. 경쟁력을 현재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다는 것이 스마트폰 공용 부품들이 이제 저희들이 현재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드론 산업의 이제 동향을 쭉 살펴보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세계 최대 시장이죠. 최고의 현재 기술을 현재 보유를 현재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글로벌 기업의 이제 드론 분야 현재 진출, 이제 아마존 이제 택배라든지 보잉의 정찰, 인텔의 이제 제어, 페이스북의 이제 약간 인터넷 분야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중장기 유무인기 이제 공역 통합 로드맵을 이제 마련을 하고 있고, 드론 택시 등 미래형 드론 이제 개발 추진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버스에서 이제 유인 택시 쉽게 이야기하면 1인승 자율비행 드론을 이제 개발을 현재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중국은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 최대 이제 드론 생산 기지죠. 민수 시장이 한 90% 정도로 이제 이제 중국에서 이제 가지고 있고요. 너무나 잘 아시는 거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 분야에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게 좀 특징입니다. 우리도 어차피 민간 이런 쪽 분야 플러스 시켜가지고 공공 분야까지 같이 확대를 시켜 나가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것이 이제 제 개인적인 좀 생각입니다. 그런데 드론 시장 이제 전망을 쭉 살펴보게 되면은 한 제작 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항우 시장은 급성장 중이기 때문에 사업용으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취미용 이런 쪽 분야보다도 사업용 사업이 이제 주도할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 활용 시장은 앞에 설명 잠깐 드렸던 공공용, 상업용 이런 쪽은 드론의 이제 운영 서비스 및 정보 획득, 가공 등의 부가가치 높은 쪽으로 성장되지 않겠느냐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드론에 관련심이 있고 좀 그러신 분들은 제 드론을 활용한 쪽으로 활용 분야 쪽으로 많이들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제 임무 수행을 위한 소형 드론 개발에서 운송 수단으로서의 드론 개발이 각국에 이제 추진 중에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현재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드론 택시를 이제 개발을 하겠다고 그러죠. 드론 택시를 개발하게 되면은 지금 교통 혼잡 비용 절감해야 될지,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드론 택시
운전사가 좀 나와야 돼요. 그리고 운전사 양성이랄지 이런 부분들도 새로운 이제 그 직업이 이제 탄생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계 시장 같은 경우는 활용 쪽 시장이 이제 제작 시장 대비해서 한 8.5배 정도가 더 성장될 걸로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장 창출을 이제 공공 선도형 시장 창출을 이제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물품 수송이라든지, 그 다음에 산림보호, 재난 감시, 시설물 안전 진단, 국토 조사 및 순찰, 해양 및 접근 관리, 통신망 활용 및 무인기 제어 이런 쪽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 들어가는 드론들은 다 공통적이라고 사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공통적으로 어차피 기체가 있고 그 기체가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페이로드라고 하는 쉽게 얘기하면 뭐 카메라를 어떤 것을 쓸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좀 달라지는 거죠. 카메라 이게 자체는 다 공통적으로 사용이 되는 것이고, 카메라나 아니면 페이로드로부터 얻은 정보를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용도로 가공해서 사용할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활용 분야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활용 분야 이런 쪽에 좀 많이들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은 좀 도움이 많이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뭐 좀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 뭐 티타늄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드론 쪽 관련,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동안 이제 경험했던 이런 기술들을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해서 만약에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궁금하다, 이렇게 좀 자세히 좀 더 알아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앞에 있는 제 이메일이라든지 아니면은 여기 중소기업벤처부의 경기도 중소기업벤처부의 주무관님에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을 좀 답변해 드리고 여러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좀 한 30여 분 정도 좀 흐른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시청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코로나19 시대에 건강이 제일입니다. 그래서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제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